전세 사기 피해자 절반 이상이 20, 3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에서는 강서구 다음으로 양천구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천에서만 167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5개 나라 평생학습 관계자들이 은평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은평구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 도시를 초청해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국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은평구가 공공지원 조합 직접 설립 제도 현장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 과정이 생략돼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됩니다. 정책 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와 검경이 지난주 전세 사기 특별 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세 보증금 피해 규모와 공인중개사들의 가담 실태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보다 부평구의 피해가 더 컸고 서울 양천구와 경기 부천시도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와 검경 특별 단속에서 드러난 수도권 지역 전세 사기 거래는 1,322건, 보증금 피해 규모는 모두 2,445억 원입니다.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시가 238억 원, 인천 부평구가 21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 부평구는 미추홀구보다 전세 사기 의심 거래가 적지만 전세 보증금 피해 금액이 미추홀구를 넘어섰습니다. 서울 강서구와 인접한 양천구에서는 167억 원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했고 인천 부평구와 인접한 부천에서도 64억 원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들 중에는 20대와 30대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30대가 36%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40대가 각각 19%와 15%를 차지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영끌 세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된 겁니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 빌라와 오피스텔이 80% 이상입니다. 전세가 비교 정보가 부족한 부동산 물건을 사기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전세 사기 의심자들 중 42.7%는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임대인은 27.2%, 건축주도 16.6%를 차지해 전세 사기 대부분이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들이 짜고 벌인 행각임이 드러났습니다. 국토부와 검경이 단속한 전세 사기 피해 거래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거래들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던 2021년 전세 계약들 중 상당수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발생할 전세 사기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양천 지역의 피해 규모가 서울에서는 강서 다음으로 컸습니다. 이 때문인지 양천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도 전세 사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빅데이터로 보는 양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최근 한 달간 언론에 보도된 양천 지역 주요 키워드입니다. 수도권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전세와 사기가 눈에 띕니다. 지난달 양천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A씨는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이른바 빌라왕 김모 씨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양천구의 전세 사기 의심 거래 보증금 피해 규모는 167억 원.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화성, 인천 부평과 미추홀구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최근 역전세 대란까지 예고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촘촘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양천 지역 또 다른 주요 키워드로는 김포공항이 꼽혔습니다. 서울시가 김포공항 고도 제한으로 개발에 제약이 많았던 신월 7동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고도 제한을 기존 12층 높이에서 최고 15층까지로 완화하고
2,900세대 규모의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전문가는 이번 기획안 확정으로 사업성이 개선돼 재개발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이 주요 키워드로 꼽힌 데는 코로나19 종식 선언에 따라 늘어난 여행 수요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여름 휴가와 항공권, 할인 등이 관련 단어로 많이 언급됐습니다. 이외에도 잇따른 사고로 경각심이 높아진 어린이 안전 관련 이슈와 복지, 교육 등 민생 분야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5개국 평생학습 관계자들이 은평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은평구가 지난 9일 오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 도시를 초청해 지속가능 발전 교육 국제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 도시는 도시 간 평생 학습 교육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2015년 설립했으며 전 세계 76개국 294개의 도시가 가입했습니다. 이번 국제 포럼은 푸른 지구를 살리는 길, 은평에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현 세대를 이끌어 기후 위기 피해를 가시적으로 겪게 된 첫 세대이자 기후 위기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푸른 지구가 살아있는 미래를 위해 평생 학습 역할을 고민하며 글로벌 학습 도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비전을 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기조 강연으로 포럼의 문을 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선 환경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 도시 대표 7명이 각 도시의 지속 가능 발전 교육 동향과 이슈를 발표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과학 축제와 미디어 사이언스 사례를, 독일 함부르크는 학교에서의 녹색 평생학습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아일랜드 코크와 이탈리아 루카는 기후 중립 도시로서 기후 행동을 주도적으로 실천한 사례와 자전거 프로젝트 등을 설명했습니다. 국내 사례로는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와 은평구 주민참여형 쓰레기 분리배출 그린 모아모아 사업 등이 소개됐습니다. 은평구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할 수 있는 공공지원 조합 직접 설립 제도 현장 상담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바로 조합 설립 단계를 진행해 재개발, 재건축이 한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데요. 네, 은평구청 역세권 개발 2팀의 윤용준 팀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먼저 공공지원 조합 직접 설립 제도, 이게 어떤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공공지원 조합 직접 설립 제도는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1조 사항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으로 직행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 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합 설립 때까지 필요한 비용이나 그 지원을 서울시나 은평구가 하는 제도입니다. 네, 추진위가 생략되고 조합 설립 단계로 직행을 하려면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와 또 의견 수렴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조합 직접 설립 제도는 저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 이상이 동의를 하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서울시나 저희 은평구에 이제 예산 지원이 이제 좀 수반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75% 정도의 동의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난 7일 시범적으로 불광 역세권과 역촌 역세권 2개 구역에 대한 현장 상담소가 운영됐다고 들었습니다. 상담소를 찾았던 주민들의 궁금증이나 고민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 제도의 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공공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는 공공지원으로 이
인식을 하면서 이 사업 전체가 공공 주도로 개발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합 설립 때까지만 지원을 하는 제도이고, 그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해당 조합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제도로 공공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공공 지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민간이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거를 공공이 제도나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지도를 하겠다라는 뜻이지, 공공이 직접 주도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공이 지원하는 부분은 조합 설립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은평구청 역세권 개발 2팀 윤용준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태풍과 집중호우 걱정을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도심에서는 침수 피해가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져서 우려가 더 큽니다. 네, 부산에서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 침수 통합 정보 시스템이 도입됐고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안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8월 비가 쏟아지던 서울 서초동 거리에서 남매가 매돌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달 신림동에서는 침수된 반지하 주택에 갇힌 장애인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한 달 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태풍 흰남노로 침수된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여름 부산에서는 초량 지하차도가 침수돼 차에 갇혀 탈출하지 못한 시민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침수 위험성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사고 가능성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부산시가 올해 5월 공개한 도시침수 종합 정보 시스템은 부산의 지역별 과거 침수 기록, 또 변화한 환경을 종합해 비가 내리는 양에 따른 침수 위험 정도를 알려줍니다. 시민 누구나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시스템에 접속하면 지도 위에 표시된 색깔로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 침수 위험성을 알 수 있습니다. CCTV로 실시간 현장 모습을 살펴보고 가장 가까운 대피소와 대피 경로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수량 등 기상 정보는 물론 변화하는 도로 통제 상황에 대한 정보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시민들께 알려드리던 SMS라든지 재난 방송 이런 것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보는 방식인데 비해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민들께서 직접 들어와가지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취지고요.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보완해야 할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도시 침수에 관하여 좀 더 정교하게 대응 능력을 키우자면 강우하고 폭풍 해일이 같이 중첩될 때 발생하는 침수 영역을 식별하는 노력을 사업비를 들여서 앞으로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이와 더불어 도심 하천 진출입로 130곳에 원격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매놀 1000곳에 안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또 반지하 주택과 공동주택 주차장 등의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차량이 대피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을 13곳에서 135곳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매년 강해지는 집중호우와 태풍. 여름이 다가올수록 각 지자체도 대비책 마련에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기온을 기준으로 발령했던 폭염특보를 올해부터는 습도까지 고려한 체감온도 기준으로 발령합니다. 서울시는 같은 기온에도 습도나 바람에 따라 더위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 폭염특보가 발령되지 않아도 폭염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며 폭염특보 발령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폭염 피해가 없도록 무더위 쉼터 4,200개소를 운영하며 쪽방촌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냉난비 지원을 검토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서 3천여 명의 돌봄 인력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